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상견례도 잘 마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엄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엄마는 무례한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엄마가 스스로 한 발 뒤로 물리고 조심하고 또 눈치를 보는 듯한 제가 보기에는 수그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언짢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특별히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 쪽이 더 낮아진 것 같고 엄마가 불필요하게 조심하고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이 이런 위치가 되는 건 아닐까? 또 내가 지켜줘야 될 선을 지금부터 못 지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비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자니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고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미리 짚어봐야 할 중요한 신호를 느끼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견례 이후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지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예민하기보다는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어떤 분위기를 살피는 거잖아요. 아, 네. 뭐라 그런 게 아닌데. 네. 네. 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결혼 전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저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감각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여러 그 요인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 그러고, 또 집단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도 예민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 딸 가진 죄인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는 가정에서는 이 딸이 혹시 시댁에 가서 시집살이라도 방하면 어떡하나, 또 뭔가 책을 잡히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시댁의 분위기를 살핀다거나, 이제 우리 딸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우리 딸 어때 이러지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이렇게 소리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어머님 쪽에서 그게 더 예민하게 느껴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네. 이뻐해 주세요라는 네. 그런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좀 부족해도 좀 네. 뭐 살림을 뭐라고 터집 잡을 게 많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딸을 보내면서 오는 어떤 그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딸의 눈에는 왜 이렇게 저자세야? 왜 눈치를 봐? 막 이런 어떤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집보다 못해서 그런가? 그렇죠. 경제적으로 더 낮은가? 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낮은가? 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인들을. 네.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유 없이 겸손하게 구셔야 되고, 왜 그 시댁 그 사돈 어른 댁에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나? 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거를 SES, 그러니까 소셜 스테이터스가 그런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지 네. 경제적인 어떤 그 부유함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인지 아니면 그 집이 유난히 무슨 학력이 높다든가 네.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혹시 네. 열등감이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요즘 시대에는 많이 크게는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뭐 지금도 무슨 인도나 이런 나라에 가면 신부들이 그냥 그 다이어리 같은 거 갖다 바치고 시집 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결혼할 때 딸만 가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딸이 그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과시하는 아, 지참금. 네네 뭐, 그런 네. 거를 딸려서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딸이 시집 가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고? 받아달라는 하나의 표현이죠. 아, 그러면 사실 여자들은 뭐 저도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업앤다운도 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한번 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면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던 게 아닐까 또 싶기도 그걸 이제 한데요.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투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투사라는 거는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럴 거야.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따님은 결혼 연령이면 현대의 MZ 세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머니 세대는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항상 딸 가진 부모 쪽에서 그 신랑 한 집에 보내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네네. 뭐 어떤 조심스러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이 더 그런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딸 눈에는 그게 왜 저래? 막 이렇게 네. 우리 엄마가 왜 그래?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면 잘났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네. 요새 현대에 그 결혼할 때 보면 여자들이 더 이렇게 콧대를 세우잖아요. 뭐 재산이 얼마냐, 뭐 지분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딸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가 상견례를 통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이 본인의 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왜 저래? 막 이렇게 당당하지 못해가게. 네.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는 이제 좀 더 대화를 해봐야 네. 그 진짜 요인이 뭔지, 뭐에 그런 너무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또 뭐 신랑이 너무 잘났다든가, 뭐 직업이 너무 뛰어나다든가, 네. 또 시댁 그 가족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가, 뭐 이런 요인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견주게 이렇게 슬쩍 견줘서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괜히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네.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요인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느낄 때 이 딸이 이제 엄마를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이 친정 집에 있을 때도 나를 참 귀히 여겨 주셨는데 내가 시집 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엄마한테 위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왜 그래? 쓸데없이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비난하듯이 나무라듯이 네.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엄마도 자존심 상하죠. 아. 이제 그러면 엄마가 너 시집 가서 저기 잘 살라 그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디펜스하는 네네. 자기 방어 의식이 나오죠. 그럼 괜히 딸과 모녀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 시집을 간다 그러지 장가를 온다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더 이제 실감나는 그게 마치 네. 스탠다드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네. 이 딸 가진 부모들이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딸의 보기에 좀 그런 저자세 같은 모습들을 보인 것도 사실은 엄마가 따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거였네요. 나랑 또 점수를 좀 미리 따놔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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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아. 여자들이 도도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 뭐 그렇게 시어른이라서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막 이런 문화가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도도하게 보이거나 또 어떤 때는 여자들이 좀 더 똑똑하거나 심지어는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점점 더 도도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시댁에 이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부모 쪽에서 그렇게
그 채워주는 네. 그런 부분을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이시니까. 그럼요. 네. 내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이쁨을 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 너무 수고가 많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배려하고 또 아껴주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교양 있는 엄마가 있어 난 행복해. 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네. 엄마는 조금 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정말 이 지혜의 언어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따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정말 더 화목하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은요. 지금 예비 배우자한테 지금 얘기를 못한 상황이에요. 이 네, 사연자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면할 때 아무래도 신부고 여자면서 또 이렇게 아직 좀 지켜야 될 선을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내가 느꼈다고 해서 그걸 다 얘기를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커플은 아니에요. 네.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어떤 그 이모셔널 감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열등감 느끼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 예비 신랑이 생각할 때 네. 이 그 예비 신부의 어떤 자세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견주는 것 같은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걸 느끼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겠죠. 마음이 쓰이면서 또 우리 예비 신부가 왜 이런 거에 예민하지? 막 이렇게. 네네. 그러면 괜히 사실이 아닌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지까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제 부부 싸움이 있을 때 맞아 이제 상견례 때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툭 부정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던 게 툭 이렇게 나올 수 표현이 있잖아요.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의 컨플릭트의 요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가지고 언제 비교했나?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네. 디펜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니다. 이렇게. 네네. 그러면 나만 그렇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이게 이제 말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괜히 관계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 요인을 생각해보고 내 쪽에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게 좋고 네. 만약에 상대방까지도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그런 거침이 있다면 그거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 신랑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아량이 있는지 네. 그만큼 포용력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메시지라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메시지를 이용해서 예비 신랑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제 자체가 좀 네네. 민감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메시지로 한다 그래도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화제이기 때문에 신랑 쪽에서 왜 그래? 한번 그거를 퀘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네. 혹시 무슨 비교를 하나.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들은 한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 맞습니다. 협력해야 할 대상이고 네. 혹시 약점이 있어도 그거는 보충해 줘야 할 관계지 그거 가지고 네가 더 약점이 많아 내가 더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벌써 간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한 몸이 된다는 거는 클리브라는 영어를 쓰는데 그거는 네. 아주 단단한 애교풀로 자꾸 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견주는 비교하는 뭐 무슨 집안 내력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어떤 거든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어떤 그거는 틈새를 낼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주제라면 네. 그냥 그거는 지금 가뜩이나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많은 일일 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어떤 거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그냥 이해가 되고 이제 지금은 서로 한 가족이 처음 만나는 관계지만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다 서로 내 가족이니까. 네네. 아. 그래서 용어가 달라져요. 당신 어머니, 뭐, 당신 누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결혼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왜 이제 시누이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 네 엄마다. 난 내 엄마는 따로 있다. 이렇게 게 되면, 네.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 뭐 우리 동생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작은 표현인데도 벌써 어감이 다르네요. 느낌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연합이 되는데 두 사람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한 가족이 된다. 아. 이런 개념을 갖는 게 참 필요하죠. 네. 그럼 박사님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우리 뭐 아버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결혼 전에 벌써 우리 그러면은 아닌가요? 네, 조금 좀 투머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러나 이제 약혼을 했다든가 이제 상견례까지 해서 네. 결혼이 확정되면 그렇게 시작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만약 그게 내가 너무 앞서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냥 어머니 네, 네, 네. 당신 어머니라는 단어만 안 쓰면 되죠. 네. 어머님 그냥 뵙기만 해도 참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 쓰기가 아직 좀 too early 너무 이르다 그러면 그냥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 그렇군요. 아니, 박사님 그러면은요, 지금 상견례 이후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됐지만 사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일들이 뭐 가족들이 만나서 상의하실 일도 많을 테고 또 그리고 뭐 예비 배우자하고도 상의할 일들이 많을 텐데 또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한 뭔가 이런 좀 자세나 행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말, 언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럴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아,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얘기하고 내가 좋은 대로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어휘라든가 그런 어떤 자세, 그게 느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초기에.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자가 더 그런 거에 더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의 유익이 제일 중요하지. 안 그러는 요새 엄마들도 많지만 내 명예 뭐 네. 무슨 체면 이런 네, 것들 네. 내세우는 분은 좋은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될 때 이 신랑 쪽에서는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헤맵니다. 그런 어머니상은 무의식적으로 네.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속에 채워줘야 할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외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습관성 있는 그 남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부족하거나 뭐 아내보다 더 예쁘거나 뭐 아내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라면 한 번쯤은 낄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아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내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어머니. 그걸 막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어느 여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오해하죠. 그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렇죠. 네. 네. 아니고 저 사람이 뭐 이쁜 여자를 좋아하나 돈 많은 여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심리학에서 그 융의 이론을 보면
그 자기 속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다른 자기. 그래서 전문용어로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네. 남성 속에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아니마예요. 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부지를 당했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그 딸에 대한 그 아버지에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버지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능한 면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남성성을 찾는 거예요. 여성들은. 네. 근데 그거는 그 남편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가 쌓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오해를 해요. 그렇게. 본인 자신이요? 자신도. 네. 내가 그 아버지상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하나의 외적으로 이걸 그 액팅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적인 부족함을 외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시도.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그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사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의 두 부모도 거기 가세해서 사실은 4명 대 4명이 부딪히는 그런 만남이라는 얘기죠. 네. 결혼해 보신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두 문화가 만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아시고 그렇죠. 정말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되나 가운데서부터 짜야 되나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사소한 것부터 정말 다 그렇죠.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맞아요. 그 출발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게 정말 그렇죠.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뭐 보고 싶고 뭐 같이 있고 싶고 뭐 피부 접촉을 하고 싶고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 그 기구예요. 그렇네요, 박사님.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거를 그냥 뭔가 진짜 만져보고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내게 가장 소중한 거라도 이 사람한테라면 내가 그것을 희생할 수 있다. 기꺼이. 네. 그게 진짜 사랑의 척도죠. 네, 네. 어머니와의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가족들과도 그런 사랑의 출발로 시작하시면 지금 작은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사소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거 고민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그거를 어머 하고 한 번쯤은 퀘션을 해보고 자기 마음도 들여다보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네. 우리 어머니도 한번 배려해보고 또 그 가족들 그러니까 시댁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이 시댁 가족들의 분위기도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든 거죠. 네. 또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렇게 나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은 어떤 느낌일까 내가 그런 얘기를 탁 던지면 네, 네. 누가 그러랬어? 뭐 이렇게 디펜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괜히 그려놓고 뭐 이렇게 문제시 삼는다 뭐 아니면 뭐 열등감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려하다 보면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언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네.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네. 박사님 그렇다면 정말 많은 결혼 예비 쌍들을 만나셨을 것 같고 또 많은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을 것 같고 또 당부의 말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우리 새 가정들을 위해서 또 어떤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이제 이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저자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벌써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어떤 나의 자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연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가정 그러면은 이 지금 남편과 이루는 이 새 가정이 나의 가정이지 내가 태어난 이건 회밀리 오브 어리진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가정. 네. 거기가 내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그럼 벌써 이제 저도 결혼 초기에 안 그랬거든요. 네. 우리 집 그러면 우리 친정이지 우리 집이었지 내가 새로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아, 내가 우리 집이라고 할 것은 여기구나. 시어머님이 계신 이 남편이 있는 이 집이 우리 집이구나. 옛날에 내가 살던 친정집이 우리 집이 아니구나. 네. 이거를 아주 가슴 아프게 그렇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제가 용어가 달라진 거죠. 뭐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집 하면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다. 네.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남은 생을 보내야 될 곳이다. 이런 어떤 그 고향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지는, 문화도 바뀌어지고 대상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럴 때 진짜 연합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아무래도 내가 살던 집이 편하죠. 네. 그렇지만 그 편한 곳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이 집이 편하게 만드는 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부터 이제 내가 입장을 딱 바꿔놓아 버리고 네. 그런 네. 훈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내가 시집을 간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시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 시작하는 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가정의 행복도는 내 책임이다. 내가 하기 딸렸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뭐 반찬을 하나 준비해도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신랑의 식성에 맞는 식단을 꾸미고 뭐 무슨 뭐 뭘 하나 가구를 하나 골라도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신랑 기호와 네. 그 전체적인 이 컬러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저희는 이제 색채 심리학도 가리키는 네. 그런 컬러도 내가 좋아하는 컬러만 고집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네. 그런 나의 가정이다. 네. 이런 개념이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합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왔어요. 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사랑과 연합에 신경을 쓰시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